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총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가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고 정책 공약을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송 후보님 다른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출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네. 2월 24일 날 공천을 받았고요. 26일 날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3월 3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민들과 만났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왜 출마하게 됐습니까? 출마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균형 발전이 굉장히 불균형되게 된 국가 비상사태적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미 50%를 넘었고요. 신용카드액의 80%가 서울 생활권에서 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방이 소멸돼 간다는 이야기고, 행안부의 예측에 의하더라도 228개 시군구 중에서 80개 정도가 20년 내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최우선의 국정과제에 국가 균형 발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저를 입법 제도화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고 당이 결정을 했고, 제게 요청을 했고, 제가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략적 공천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이 제주야말로 균형 발전의 모델, 지금까지 자치분권의 모델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아주 시범적 모델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 발판이 될 수 있겠다. 그것과 겸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국가적으로 정당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전략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후보들을 전장에 나온 장수에 좀 비교를 하는데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장점 무엇일까요? 저는 제주도청에서 사실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행정을 배웠습니다. 그 종합행정을 배운 게 저는 도정을 경험했다는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에 가서는 대통령 직속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고, 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7개 시도의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정과 국정을 두루 해봤다는 게 제 큰 장점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제주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관광부 산하에 참여정부 때는 문화관광연구원장을 했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한 건데요.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저는 대통령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언제나 만나서 호소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후보자 선택 기준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뭐니 해도 어쨌든 정책 공약이더라고요. 우리 후보님이 준비하고 있는 야심찬 주요 정책 공약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약속하신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죠. 그건 일단 정부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 지역이 조금만 우리가 뒷받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이어서 배보상 문제를 이 정부 안에서 마무리 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 특별자치를 평가하고 자치분권의 모델을 완성해서 제주가 가고자 하는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 갑은 도시와 농촌으로 이루어진 선거구입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농어민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농가의 기본소득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도시지역인 경우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원도심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노형이나 연동 같은 신시가지들은 또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는 미래도시로 하고요. 월화나 도두나 외호나 이런 쪽들은 도시의 보안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잠재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토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뛰어난 장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잘 훈련된 군인, 군사들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선거 전체를 바라보는 전략가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아까 컨텐츠, 정책 공약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이거 다 뭉뚱그려서 봤을 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 무엇일까요? 저는 필승 전략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건데,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비전과 희망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의 동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내부부터 사실 밖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안이 단결돼서 하나의 팀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싸서 원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아직 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좀 보완을 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전략공천 이후에 두 분의 예비 후보가 먼저 뛰었지 않습니까? 한 분은 뭐 이번에 선거 선대위 구성하면서 참여를 했던데 나머지 한 분, 박규수 전 제주도 의장께서는 여전히 합류를 좀 주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 우리 박규수 예비 후보에게도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예비 후보께 박희수 예비 후보께서 뭐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실은 경선 준비 과정에서 전략 공천이 돼서 상당히 그 전략 공천된 저로서는 미안하지요. 다만 이제 그걸 경선을 왜 안 했느냐는 부분은 당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송구하고, 다만 이제 그보다 더 큰 뜻이 우리가 제주의 비전을 만들고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희수 후보께서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하나가 돼주시면 제가 또 힘을 닿는 데까지 잘 뒷받침하고 또 같이 가고 그러고 싶은 거지요.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좀 질문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른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좀 제기된 의혹인데요. 부친과 관련된 4.3 당시 표선지역 대동청년단 표선지역 총책임자 역할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저희 언론에서는 이후에 팩트체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계획들은 갖고 계신데요. 요 먼저 제기된 의혹에서 후보자님이 먼저 좀 해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명 이전에 이제 미안하죠. 송구하고 이 대동청년단이라는 어쨌든 우익단체가 당시 4.3 유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 아픔을 또 덧나게 하고 그런 단체니까 그 4.3과 관련된 대동청년단의 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자체만으로 후보인 저는 송구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자꾸 드렸고요. 또 저번에 KBS 인터뷰에서 드렸습니다만 또 거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요. 또 그게 제 개인적으로서는 또 4.3에 대한 새로운 책임의 동력으로 이걸 내가 삼아서 성찰하고 그런 계기로 제가 삼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가는 숙명적 소명이라는 그런 느낌도 제가 갖고요. 다만 이제 그 팩트가 뭐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안한 게 사실 대동청년단을 저는 그냥 아버지가 표선에 공덕비도 한 2억 개 있고 뭐 이렇게 살았다 해서 존경해서 그냥 그렇게 사셨구나 정도 생각했지 그렇게 4.3에 그런 관계가 있는 줄을 실제 몰랐고 그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사실만도 또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것도 참 그것도 웃기는 게 우리 큰형한테 이제 이야기했더니 우리 큰형은 마침 아버님께 그 관련돼서 좀 들었다도 하시고 또 마침 관련된 것들이 동네에 우리 표선에 유족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채록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두면은 비교적 100%는 아니더라도 네, 그 윤곽은 밝혀지리라고. 그 언론에 또 책임감 있게 이후에 팩트체크 한번 의혹된 제기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2차 여론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층이 한 47%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뭐 유권자의 절반 정도는 마음을 굳히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좀 해주시죠. 예, 제주시 갑의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바이러스 위기 이전에 이게 삶과 생계의 위기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지요. 우리 민주당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논하기 전에 지역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꿈을 말하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도민의 벌이와 밥상을 챙기고 제주를 우선하고 민생을 먼저 두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돈 버는 성장을 반드시 이룩하고 그것이 중앙정부가 됐든 국제자본이 됐든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갑이 대한민국의 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